이제 수투 내신 대비 특강 범위는 일단 그냥 보편적으로 함수의 극한부터 뭐 거의 미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평균값 정리 거기까지 잡았거든. 시작해보자. 일단 1번 문제 볼게. 얘들아 보이니? 너무 왼쪽인가? 보이지? 얘들아 3등급 기준으로 좀 보자. 1번 fx gx가 뭐 보면은 이제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뭐 그리고 역시 x가 무한대로 갈 때 fx-gx 분의 fx 더하기 gx는 뭐 5로 수렴할 때 뭐 2fx 더하기 6gx 분의 5fx 빼기 3gx 뭐 값을 구해라 하고 있죠. 지금 그럼 이제 나식에서 fx가 무한대로 간댔으니까 분모 분자를 fx로 좀 나눠보자. 그럼 이게 되고, 내 목표는 지금 이제 이 fx분의 gx의 리밋을 구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거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를 hx라고 놓고 이거는 hx다. 저 식을 이제 fx분의 gx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면 되겠지? 그럼 fx분의 이제 gx는 1이 나오고, 그럼 이제 얘 극한을 구할 수 있지? 지금 리밋 hx가 5인 거니까. 리밋 hx가 5니까 이제 함수 극한의 성질에서 얘 극한은 5 더하기 1, 6분의 5 빼기 1, 4,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자.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구하라는 걸 이제 구하면 되겠지. 아 잠깐만, 문자를 잘못 썼네. 5fx 빼기 3gx, 저거는 역시 분모 분자를 fx로 나누면 여기 g인데, 그럼 이 극한값은 어떻게 돼? 얘 극한값이 지금 3분의 2라는 거 구했으니까 역시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이건 2 더하기 6 곱하기 3분의 2분의 5 빼기 3 곱하기 3분의 2. 그럼 얼마니? 6분의 3이니까 이제 극한값은 2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알 수 있겠지. 뭐 이거 말고 뭐 다른 방법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출제율은 근데 이거 뭐 1번 문제고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얘들아 너희 뭐 내신 비법서도 그렇고 아니면 뭐 다른 교재에서도 그렇고 이런 비슷한 문제 한 번도 안 풀어본 사람 없지 설마? 지금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이런 문제를 한 번도 안 풀어봤다면 그거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 거의 대부분의 교재에 이런 비슷한 문제는 다 나와. 뭐 그래서 출제율은 대단히 높은 문제고, 한 5분의 4 정도? 난이도는 분명히 여러분은 뭐 적어도 이런 문제 한 번 이상은 다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대부분 뭐 이런 문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난이도는 그냥 평범한 정도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보자. 2번. 이것도 역시 어려운 건 아닌데 역시 출제율은 높은 문제야. 뭐 개념에 관한 문제니까. 두함수 fx, gx에 대해서 지금 함수 극한 약간 진위 판단하는 문제죠. 기억 봅시다. 리밋 fx랑 리밋 gx분의 fx 값이 각각 존재하면, 그러니까 그 두 극한이 모두 수렴하면 리밋 gx의 값도 존재한다. 얘들아 이거 참일까? 이건 거짓이지. 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fx를 그냥 실수 전체에서 0인 상수함수로 잡아버리고 이제 뭐 gx는 뭐 적당히 뭐 그냥 수렴하지 않는 함수로 잡으면은 이제 뭐 리밋 fx 존재할 거고, 뭐 분모 안 되고 수렴 안 되게 잡으면은 gx분의 fx도 뭐 이제 0으로 수렴을 할 텐데, 그렇다고 뭐 gx가 수렴하는 건 아니죠. 달리는 뭐 간단히 생각을 할 수 있고, 혹시 이런 걸 뭐 잘 모르겠다면 그 gx, 이게 지금 이런 게 보통 참일 때는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참이거든.
근데 gx는 fx 곱하기 gx분의 fx잖아. 근데 얘가 뭐 어디로 수렴을 한다고 했고 이거에 지금 역수가 수렴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만약에 얘도 어디로 수렴하면은 얘는 얘 곱하기 얘니까 이 극한값 곱하기 극한값으로 반드시 수렴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얘가 문제에 수렴한다고 나와 있지는 않고 얘 역수가 반대로 썼네. 지금 문제는 얘가 수렴한다고 나와 있지는 않고요. 얘 역수인 gx분의 fx가 수렴한다고 나와 있지. 그러면 뭐 얘 역수가 수렴한다고 해서 얘가 반드시 수렴을 하겠냐, 뭐 그거를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역시 그러면 이제 gx분의 fx가 수렴하긴 하는데 만약에 걔가 0으로 수렴하는 경우에는 얘가 뭐 수렴한다거나 할 수는 없고 좀 문제가 되겠구나. 함수의 극한의 성질로 얘가 얘 수렴해서 얘 수렴 그렇게는 안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gx분의 fx가 0으로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반례는 금방 찾을 수 있지, 거짓이라는 거.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 니은은 fx 더하기 2gx랑 2fx 더하기 gx가 모두 그 수렴을 하면은 리밋 fx도 수렴을 한다. 얘들아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건 참이죠. 이런 문제는 보통 그쵸 진입 판단의 기본이 참이면 증명을 하면 되는 거고 거짓이면 반례를 들면 되는 거잖아. 이런 함수의 극한에 관한 진입 판단 문제는 보통 참인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함수의 극한의 성질로 증명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거에 의해서 이건 그럼 간단히 알 수 있죠. fx는 뭐가 돼요? 저기 나와 있는 그 fx랑 2gx로 나타내 보면 3분의 1 곱하기 fx 더하기 2gx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뭐니? 2fx 더하기 gx 이건데, 지금 얘랑 얘가 각각 어딘가로 수렴을 한다고 했으니까 역시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다 상수 곱해서 더한 이거, 다시 말해서 fx도 분명히 이제 걔들 극한값을 이거 연산한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됐고, 니은 맞고 디귿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까 위에서는 그냥 어떤 임의의 실수 a로 가는 거였잖아. 여기서는 좀 다르네요. 무한대로 가네. 얘가 어디로 간대? L? 그러면 x 곱하기 fx가 수렴하면은 리밋 fx도 수렴하겠냐, 이런 겁니다. 얘들아 이거 어떨까?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어때 보이니? x가 무한대로 갈 때 x 곱하기 fx가 1로 가면 어떤 값으로 하여튼 수렴을 하면은 얘도 어디론가 수렴을 한다 라고 꼭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얘들아 어때요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이거 fx란 건 뭐예요? 일단 지금 극한 수렴한다고 나와 있는 게 x 곱하기 fx죠. 거기다 뭘 곱해야 돼? x분의 1이잖아. 근데 딱 보면 얘는 어디로 가는데, 지금 얘가 이게 뭔가 수렴을 안 할 것 같은, 뭔가 분모의 x가 저렇게 있으면 x분의 1은 뭔가 수렴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 근데 지금 그래서 거짓이다, 얘는 수렴하는데 얘는 수렴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반례 있을 거고 거짓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기억 니은하고는 다르게 디귿은 지금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거든. 얘들아 x가 무한대로 가면 x분의 1은 어디로 가요? 어떻게 돼? 수렴의 발산이 어떻게 돼요? 여름은 수렴하지. 그럼 얘가 어디론가 L? 하여튼 어디론가 수렴해.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한단 말이야. 그러면 fx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L 곱하기 0으로 이제 함수의 극한 성질에서 수렴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얼핏 보면은 이거 수렴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은데, 사실은 지금 무한대로 갈 때 얘가 반드시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건 수렴하는 극한, 반드시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제가 xfx가 지금 수렴하면 fx는 수렴한다. 이거 참 맞아 얘들아. 그래서 지금 참인 건 니은하고 디귿이니까 4번이네.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3등급 기준인데, 출제율은 역시 함수 극한에 관한 진입 판단 문제, 이런 합답형 문제는 출제율이 굉장히 높죠. 이런 문제는 옛날에는 수능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수능에는 사실 이번 교육과정 들어와서는 이런 문제는 거의 나온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내신은 여전히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개념 이해도를 체크하는 문제니까. 난이도는 글쎄 그렇게 특별히 개념 잘 돼 있으면은 무난히 맞출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싶네요. 엄청 어려운 발례를 찾으라든가 그런 문제는 아니지. 이게
보면 알겠지만 맨 뒤에 보면 이거 35번까지 있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2시간이잖아. 벌써 12시 20분이네요. 그래서 뭐 바로 계산이 나오는 게 우리가 이 35문제를 뭐 모두 다 상세히 풀고 넘어간다. 이건 어려워요. 시간이 안 됩니다. 물론 뭐 나보고 하라면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엄청 빨리 해야겠지. 그래서 약간 좀 그냥 좀 넘어가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그냥 간단히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3번 문제는 사실 출제율은 높거든. 근데 좀 간단히 봅시다. 왜냐면은 이 문제를 열심히 보다가는 칠판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 3번 문제 그래프는 거기 있는 거 보시고 얘들아 어때? 이거 구하라는데 얘들아 이런 문제 많이 봤니? 이것도 굳이 따지자면 기출 변형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아주 오래전에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이거 비슷한 문제는 뭐 참고서마다 많이 실려 있으니까 여러분 역시 이런 문제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1로 가고 t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5로 가는데, 얘가 극한값이 1이다 5다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얘들아 여기서 뭘 따져야 되니? 약간 좌극한 우극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뭐 다른 문자로 치환했을 때 걔가 1로 수렴하긴 할 텐데 1보다 크면서 1로 수렴하는지 아니면 1보다 작으면서 1로 수렴하는지 그 좌우극한 그걸 따져야 되는 거지, 치환했을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얼핏 보고 1보다 작겠다 싶을 수도 있는데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입니다. 그래서 이건 1보다 크면서 1로 가까워져. 얘는 뭐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고 얘는 5보다 작으면서 5로 가까워지죠. 그래서 저 문제에서 묻는 건 1에서 결국 fx의 1에서의 우극한과 5에서의 좌극한이니까 그럼 1 더하기 3에서 4가 되겠죠. 뭐 그래도 봤으니까 출제율 좀 보자. 이것도 출제율은 높거든. 말했지만 이 문제는 옛날 수능 기출이에요. 수능에 이것도 당시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문제였으니까 여러분이 익숙하겠지만 좀 뭐 새롭다 싶은 뭐 그런 문제가 하나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나 그와 유사한 살짝 변형한 문제는 거의 모든 문제집에 다 나옵니다. 뭐 지금도 열심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출제율은 이거는 뭐 꽤 높죠. 이것도 한 5분의 한 3.5 이상 될 텐데. 그리고 난이도는 솔직히 이 문제는 비슷한 문제 한 번이라도 풀어봤으면 뭐 그렇게 별로 틀릴 가능성은 없는데, 그래도 안 봤으면 어려운 문제니까 실수하기 쉬운 문제죠. 4번 간단히 보고 넘어갑시다. 4번 문제 이건 뭐야? 이것도 평가원 기출 문제죠. 정확히 말하면 평가원 기출 변형이네. 그냥 숫자 조금 바꿔놨네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두 3차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일단 g2는 0이고 그 다음에 뭐 리밋 x가 n으로 갈 때 gx분의 fx는 2n-3. 이것도 평가원 기출에서 지금 숫자만 바꾼 문제라서 뭐 이거랑 유사한 문제는 아마 많이들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간단히 봅시다. g2가 0이잖아. 그래서 gx는 지금 어때요? x 빼기 2를 인수로 가질 거고, 근데 그럼 이제 fx도 x 빼기 2를 인수로 가져야 되죠? 0으로 가야 되지? 지금 이 극한이 n이 2일 때 수렴하려면. 근데 n이 2일 때 얘는 수렴할 뿐만 아니라 극한값이 0이잖아. 그럼 0으로 수렴하려면은 여기 지금 분모 x 빼기 2가 있으면은 분자 인수는 x 빼기 2의 제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게다가 n이 3일 때도 이건 0으로 수렴하잖아. 그럼 f3도 0이지. 그래서 fx는 x 빼기 2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3이다. 이건 뭐 바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gx,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gx인데 gx도 x 빼기 2를 인수로 가지니까 얘를 뭐 gx를 뭐 x 빼기 2 곱하기 뭐 최고차항 계수 1인 2차함수 hx 이렇게 놓고 저식에다 이제 대입을 하면은, 사실 지금 fx 확정하는 데는 n이 2일 때 3일 때만 쓴 거잖아. 그럼 나머지 두 개 n이 1, 4일 때 성립한다는 저 조건도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 여기다 대입하고 각각 대입하고 x 빼기 2로 약분을 해주면 hx분의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3, 이거는 n-2 곱하기 n-3으로 수렴한다. 뭐 2, 3일 때는 이미 다 봤고, n이 1일 때랑 4일 때를 보면은 이제 이 극한은 0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데,
지금 근데 얘의 좌변의 극한값은 뭐랑 같아요? 이 분자 1이든 4이든 이 지금 분자의 극한값이랑 같지. 여기 분자에다 지금 x에 1 쌓아놓은 거랑 같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x가 1이나 4로 갈 때 분모는 어디로 간다는 거야? 1로 간다는 거죠? 그쵸? 분자의 극한값이랑 같잖아. 지금 0 아닌 값인데. 그치? 그럼 분모는 1로 간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h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인데 x가 1일 때도 1, 4일 때도 1인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함수니?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4 더하기 1 뭐 이런 거죠. 따라서 지금 뭐 구하라 했지? G5였나? 그럼 G5는 여기다가 5 넣으면 여기다 5 넣으면 3 곱하기 H5고 그럼 얼마죠? H5는 5지 지금. 그럼 G5는 15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뭐 기출 변형이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출에서는 사실 이거는 여기가 3, 4고 뭐 G1이 0이고 뭐 그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숫자만 바꿔놓은 겁니다. 이거 출제 역시 기출 변형이라 출제율은 높습니다. 이것도 한 3.5 이상 되겠죠. 난이도는 그래서 3등 기준은 되게 어려운 문제 아닌가? 난이도는 한 3.5 정도? 옆에 5번도 봅시다. y는 fxb에 두 점 1, f, a,fa에 대하여 선분 ab의 길이가 a제곱 빼기 1일 때 뭐 리밋 a가 1 플러스로 갈 때 a-1분의 fa-f1의 값은 이거 뭐 식이 뭔가 보면은 저 약간 미분계수 생각나게 생겼는데 저거는 뭐 fx가 x는 이래서 미분 가능하면 f'1이잖아요. 그 미분계수 우극한이잖아. 근데 뭐 이거 근데 사실 뭐 이 문제는 뭐 그렇게 뭐 굳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주어진 거 계산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a제곱 빼기 1이고 지금 뭐 a는 1보다 크고 f는 f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여기는 a-1이고 지금 fa-f1이란 거는 지금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뭐 그림으로 치면 이거 약간 뭐 요 변의 길이가 되는 거고 그냥 뭐 굳이 그림 안 그려도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에서 선분 AB란 건 점 A랑 점 B 사이의 거리니까 그 거리의 제곱 A-1 제곱 더하기 FA-F1의 제곱이 지금 뭐가 되는 거죠? 얘제곱 A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FA-F1의 제곱은 이거 얘 A-1의 제곱 인수로 갔잖아요? 그럼 A-1의 제곱 A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길이니까 이건 이거는 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이니까 A제곱 플러스 2A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얘를 A-1의 제곱으로 나누면 A가 1로 갈 때 이거는 뭐 3으로 수렴할 거고 그럼 구하는 극한값은 지금 FA가 F1보다 크니까 루트 3이 되겠죠? 어디 보자. 출제율은 역시 3등급 기준으로 뭐 한 5분의 2.5? 난이도는 한 5분의 3 정도? 넘어가자. 그 6번 보면요. 간단히 보고 넘어갑시다. 시간이 아직 5개밖에 못했어? 좀 빨리 하자. 좀 2등급 기준으로 좀 빨리 합시다. 6번 보면 상수항과 계수가 모두 정수인 다항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첫 번째 식은 뭐를 의미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세제곱분의 fx, gx는 2다. 얘는 그럼 최고차항의 계수가 2인 3차 함수란 거죠. 그 옆에 식은 뭐를 의미하니?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 곱하기 gx는 마이너스 4. 그러니까 fx 곱하기 gx는 x제곱을 인수로 갖는 거고 가장 낮은 창이 2창이면서 걔의 계수가 얼마란 거예요? 마이너스 4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함수죠. 그러니까 fx랑 gx는 뭐 이거에 뭔가 인수일 텐데 f2를 구하라고 했고 지금 g2는 0이 아니래. 그러면 지금 얘가 계수가 정수인 다항함수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이 x 빼기 2란 인수를 가져야 되잖아. 근데 g2는 0이 아니라 했으니까 gx는 x 빼기 2를 인수로 갖지 않는 거지 지금. 그럼 누가 가져야 돼요? gx가 안 가지면 fx가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조건만으로는 fx,gx가 정확히 어떤 함수인지 알 수는 없거든요. fx,gx를 정확히 결정하기엔 조건이 부족해. 하지만 f2가 얼마인지는 좀 확실히 알 수 있죠. 얘는 적어도 이걸 인수로 가지니까 f2는 반드시 0이 되겠지, 얘들아. 갑시다. 그 다음에 7번, 아, 맞다. 그거. 이거 해야 돼. 출제. 그냥 이런 문제는 적당히 나옵니다. 난이도는 글쎄, 뭐 한 5분의 3 정도? 뭐, 무난한 문제죠. 7번 보자. fx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2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k의 개수는 그 박스 안에 보면 모든 실사 a에 대하여 저 오타인가? 리밋 x가 어디로 가는지가 빠져있네. 근데 당연히 a로 가는 겁니다. a 값이 모든 실수 a에 대해 존재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뭐 어떤 거야? 지금 fx는 2차 함수니까 쟤는 fx는 2차 함수니까 당연히 fx 자체의 극한값은 뭐 실수 전체에 대해 존재하고, 지금 이 분모도 지금 다항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분모 자체의 극한값은 a가 뭐가 됐든 당연히 다 존재합니다. 이거 다항함수니까. 분자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얘 극한의 존재성, 이 문제가 되는 순간은 언제예요? 저런 극한에서. 저게 언제 극한이 존재 안 할 수도 있게 되니? 저런 거는. 분모가 극한값이 언제나 있긴 있는데 그 극한값이 0일 때가 문제가 되죠. 분모의 극한값이 0 아닌 경우는 그 함수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이 전체 극한값은 얘 극한값분의 얘 극한값으로 무조건 나옵니다. 그냥 분모의 극한값이 0이 될 때가 문제지. 근데 이게 지금 분모의 극한값이 만약에 0이 이거 분모가 0으로 갈 때 얘는 언제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또 그건 아니지. 지금 분자도 0으로 가잖아.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간다고 해서 꼭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야.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가면은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일단 분모가 언제나 0이 아닌 경우, 그리고 뭐 분모가 뭐 0으로도 뭐 0이 a 값에 따라 0으로 가기도 하지만 그때 뭐 수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분모가 실수 전체에서 언제나 0이 아닌 경우를 좀 생각해 봅시다. 저 분모라는 거는 fx 곱하기 fx 빼기 n인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fx는 뭐 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fx 자체는 실수 전체에서 언제나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제 실수 전체에서 0이 아니면 되는 거고, 얘가 실수 전체에서 0이 아닐 조건은 뭐예요? 얘 역시 판별식이 지금 0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이제 6-k제곱 곱하기 이거 2 곱하기 6-k니까 8 곱하기 6-k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으면 된다. 그럼 이제 정수 k는 여기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7개 있게 되죠. 두 번째,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는 경우, 뭐 분모가 특정한 a 값에 대해 0이 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얘가 0이 되면 얘가 어떤 그 a 값에 대해서 0으로 가면서도 이 0분의 0꼴 극한값이 지금 존재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뭐 다항함수인데 그럼 뭐 얘가 x의 몇 제곱 임수로 갖게 될 거 아니야? 그거는 분자의 얘랑 다 약분이 돼야 되죠? 그러면 지금
그럼 이제 뭐 이거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fx 곱하기 이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얘가 뭐 어떤 특정한 a에 대해서 뭐 0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때 저게 분자랑 약분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k가 6이면 됩니다. k가 6이면 어떻게 되니? 분자는 정확히 fx 곱하기 x제곱이 되고, 분모 분자 x제곱이 x제곱이 약분돼서, 그럼 fx분의 1이 되니까, 원래는 0분의 0꼴이었지만 약분하고 보면 역시 분모의 얘만 남아서 실수 전체에서 0이 안 되고 극한값을 갖는 애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k가 6이어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의 k 값은 뭐 아까 구한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7개에다가 지금 6 하나 더 구했죠. 그러면 개수 구하는 거니까 k 개수는 8개, 정수 k 개수는 8, 4번이겠네요. 약간 이 문제는 뭐 실수 전체에서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지금 분자랑 뭐 약분이 돼서 괜찮은 뭐 수렴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옵니다. 출제율은 근데 이 문제는 어디서 나온 문제인지 아니? 이 문제는 아주 최근에 나온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주 최근 평가원 기출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와 유사한 문제는 당분간은 꽤 출제율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난이도는 약간 뭐 분모 0인 경우 빼놓지 않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보자. 8번은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 저거 뭐 함수 2개 줘놓고 걔들의 곱 그리고 뭐 합성함수 얘들 뭐 연속성 따지는 거죠. fx 곱하기 gx는 x는 1에서 뭐 불연속이다. 뭐 저 좌극한 우극한 뭐 함수값이 일치하는지 보면 되는데 뭐 일단 뭐 다 다르네요. 기억은 뭐 아니고 그러니까 불연속인 거 맞죠? 뭐 니은 fx 곱하기 fx 빼기 1. 그러니까 지금 fx는 x는 1에서, 그러니까 fx 빼기 1은 지금 x는 0에서 보면 되는 거죠. 역시 걔들 곱한 거에 뭐 극한값 그리고 함수값 보면은 지금 일단 뭐 좌극한하고 함수값이 다르죠. 함수값은 0인데 그래서 뭐 니은도 맞을 거고, gfx는 0에서 연속이다. 지금 fx에서 지금 x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우극한은 지금 0보다 작으면서 0으로 가고 좌극한은 지금 2보다 작으면서 2로 가는데, 그 각각의 경우에 gx에서의 극한값을 보면은 지금 0하고 마이너스 1로 다르죠. 그래서 불연속, 연속이 다 틀렸으니까 뭐 기억니은 뭐 이런 뭐 연속성 개념에 관한 문제인데 그냥 간단히 말로 하고 넘어갔지만, 이런 문제도 출제율은 높거든요. 알다시피 출제율은 한 5분의 4 정도 되고 난이도는 한 2.5 정도? 얘들아 이런 문제는 다 풀 수 있지. 그 다음에 9번 보자. fx가 이런 함수래. 근데 지금 fx 곱하기 fx 더하기 a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개수는, 일단 fx는 딱 보니까 뭐 저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으면은 쟤는 지금 어디서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어요? x는 1에서만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지 다른 데서는 다 연속이야. 뭐 다함수니까. 근데 1에서 뭐 불연속인지 아닌지를 보면은 지금 어때? 뭐 이래서 지금 좌극한 값은 지금 4 나오고 우극한 값은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4 나오죠. 그럼 불연속 맞네.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 함수를. 그러니까 일단 fx는 x는 1에서 불연속인 함수란 건 금방 보면 알 수 있고요. 이런 바보야. 얘 마이너스 1하고 3이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이제 1에서 4 1에서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4 나왔지. 그리고 이제
fx는 지금 이렇게 생긴 함수지. 이제 fx 곱하기 fx 더하기 a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한다. 얘는 어때요 지금? 얘는 x는 1에서 불연속이죠. fx 더하기 a는 언제 불연속일까? 얘는 x 더하기 a가 1일 때 불연속이니까 얘는 x는 1-a에서 불연속이지. 이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각각 불연속점 하나씩 있는 함수 두 개를 곱해서 걔들의 불연속점을 다 상쇄시켜야 되는 거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는요, 뭐 많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일단 얘들의 불연속점이 일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a가 0인 경우랑 불연속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a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풀어보는 게 뭐 편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쟤들의 불연속점이 일치하는 경우, a가 0인 경우죠. 그럼 이제 그럼 fx는 x는 1에서 불연속인데 저 함수는 이제 fx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럼 fx의 제곱이 1에서 불연속일까? 얘들아, 얘 제곱하면은 1에서 불연속일까요? 연속일까요? 얘 지금 x는 1에서 불연속인 게 그 좌극한 값은 4고 우극한 값이랑 함수 값은 -4여서 불연속인 거잖아. 하지만 4든 -4든 제곱하면 16이니까 다 같아지죠. 그러니까 얘는 x는 1에서 연속이네? 그럼 이제 1에서 연속이니까 따라서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고, 그러니까 뭐 이제 a0은 쟤를 실수 전체에서 연속으로 만들어주는 값이었던 거지. a가 0이 아닐 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얘랑 얘는 불연속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1에서 불연속인데 그때 얘는 연속인 거야. 얘는 x는 1-a에서 불연속인데 얘는 그때 연속인 거예요. 근데 어떤 함수가 fx랑 gx가 있는데 얘는 어디서 불연속이야. x는 뭐 a에서 불연속이야. 얘는 연속이야. 근데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ga는 얼마여야 될까요? x는 a에서 불연속인 함수, 연속인 함수 곱해서 a에서 연속 만들고 싶으면 그 연속인 쪽은 반드시 0이어야 돼요. 그럼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래? 얘가 a에서 불연속이란 거는 우극한과 좌극한과 함수값 중에서 뭔가는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인 거거든? 하지만 연속이면 얘는 값이 다 똑같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얘는 좌우극한과 함수값들이 뭔가는 값이 다른데 거기에 똑같은 값들을 다 곱해서 같은 값으로 만들어야 연속이 되는 거니까 그때 곱해야 되는 수는 0. 다시 말해서 GA는 0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불연속, 연속 곱해서 연속 만들고 싶으면 연속인 함수는 거기서 반드시 0이어야 돼요. 이러면 이런 거 거의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그래도 자주 나오니까 혹시 몰랐으면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얘 1에서 불연속이니까 얘는 1 넣으면 0 나와야 돼. 그럼 fx 더하기 a에 x에 1 넣으면 f1 플러스 a죠? 얘 0 나와야 되는 거고, 얘 지금 1-a에서 지금 불연속이니까 얘가 x가 1-a일 때 얘, 그러니까 f1-a도 지금 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0 아닌 a 값을 다 찾아봐야 돼. 그럼 이 fx가 1중심으로 뭐 좌우로 똑같은, 지금 어떻게 돼요? 좌우로 똑같은 거리에서 0 되는 걸 찾아보면은 뭐 이거죠, 얘랑 얘. 지금 1하고 -1까지 거리이고 1에서 3까지 거리이지, 이렇게 좌우로 0 되는 점, 1에서 거리 똑같은 건 얘랑 얘밖에 없죠. 그럼 a는 얼마인 거야? a는 2. 그리고 당연히 뭐 a가 양수만 되는 건 아니니까 -2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되는 a는 뿔마 2 두 개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뭐 이거 개수 세는 거니? 어디 갔니? 개수. 따라서 가능한 a 값은 0과 뿔마 2 세 개 있겠죠. 이렇게 약간 막 불연속점 있는 함수를 두 개 곱해서 뭐 실수 전체에서 연속으로 만들어라,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곳에서 연속으로 만들어라, 이런 함수는, 이런 문제는 알겠지만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런 것도 뭐 아주 옛날부터 자주 나오던 문제 중 하나죠. 출제율은 역시 이거 비슷한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5분의 4. 난이도는 뭐 좀 따질 게 있죠. 그래도 5분의 3? 넘어가자. 10번 한번 볼까요? fx가 뭐 저런 함수가 있는데 제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고 역함수를 갖는데,
그리고 fx랑 그 역함수 그래프 교점의 개수가 3이고 세 점에서 만나고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1과 2일 때 뭐 abc 값을 구하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연속함수가 역함수를 가진다. 역함수를 갖는다는 건 1대1 대응이란 것과 같은 말이잖아요. 뭐 고1 때 배우는 거잖아. 그럼 얘들아, 연속함수가 역함수를 가지려면 1대1 대응이려면 걔는 반드시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여야 돼. 실수 전체에서 쭉 증가하거나 아니면 쭉 감소해야 돼. 그럼 일단 근데 우리가 지금 ABC를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 그럼 일단 저 식만 봐서는 제가 증가함수일지 감소함수일지도 알 수가 없거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이 함수 증가함수일까 감소함수일까? 일단 뭐 증가함수라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얘가 이렇게 증가함수인 경우,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함수인 경우에 얘랑 역함수와의 교점은 뭐가 되냐면 y는 fx랑 그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잖아요, 그래프가. 그럼 이제 증가함수인 경우는 fx랑 역함수의 교점은 fx랑 y는 x의 교점밖에 안 나와요. 그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fx랑 y는 x의 교점은 fx랑 f 인버스 x 역함수 교점 거기에 부분 집합인데 증가함수인 경우는 둘이 일치합니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얘랑 만나는 점이 전부 다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함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2라 했으니까 이제 교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1, 1, 뭐 2, 2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함수는 x가 지금 1보다 작은 데서는 1차 함수 직선이지. 게다가 얘가 연속이기 때문에 사실 x가 1일 때도 이렇게 이거 되는 거거든. 연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직선 y는 ax 더하기 b는 뭘 지나는 거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거지. 그러면 그 직선은 뭐가 돼요? 이 y는 x상에 이 두 점 지나면 이 ax 더하기 b 자체가 그냥 y는 x랑 일치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럼 어떻게 돼? 그럼 fx랑 역함수의 교점은 이렇게 세 점이 아니라 이 x1 이하인 데서부터 이 직선상의 이 반직선상의 모든 점이 다 교점이 됩니다. 교점 무수히 많아져요. 딱 봐도 아니지 이거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저 교점 3개 성립하지 않는다 알 수 있고, 따라서 f는 감소함수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감소함수인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fx랑 그 역함수가 예를 들어서 a, b에서 만나면 걔들은 y는 x 대칭인 b, a에서도 반드시 만나게 되잖아. 그럼 이제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2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정확히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얘들은 이제 여기 마이너스 1, 얼마 있고 2, 얼마 있고 지금 뭐 1, 얼마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y는 x상의 점 1, 1이고 얘랑 얘는 지금 서로 y는 x 대칭인 거라서 마이너스 1, 2,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랑 비슷하게 저 ax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2 지나고 이 함수 연속이기 때문에 역시 1에서도 성립하니까 ax 더하기 b는 1, 1도 지나겠죠. 그럼 뭐 점 두 개 있으면은 이제 뭐 얼마죠? 기울기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러면 지금 b는 얼마니? b는 2분의 3이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이 두 점 지난다는 것부터 ax 더하기 b가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2분의 3이라는 거 지금 알 수 있고, 이제 c는 어떻게 정하면 돼요? 뭐 x는 1에서 연속이라는 걸로 정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도 지금 1 넣으면 1 나와야 되잖아. 그럼 c 더하기 2분의 5는 1이니까 c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고, 근데 얘는 기울기 지금 음수니까 괜찮고, 근데 사실 얘 c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얘가 진짜 x는 1 이상인 데서 쭉 감소하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얘가 만약에 뭐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는 지금 문제 조건에는 안 맞는 거거든. 뭐 그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때? 얘들아, c가 지금 c가 음수니까 얘 축 x가 음수인 데서 갖고 여기서는 쭉 감소한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괜찮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2분의 3, c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구하라는 거는 얼마죠? 그러면 마이너스 2지. 실제율은 뭐 함수의 연속 관련 문제인데 이건 뭐 역함수 뭐 이런 것도 얽혀 있고 실제로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5분의 한 2.5 정도. 난이도는 약간 원래 함수랑 역함수 사이의 뭐 교점 뭐 이런 거 좀 약간 좀 추론을 해야 돼서 생각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한 3.5 정도 되겠죠. 넘어가자.
11번 보면은 fx 뭐 무슨 뭐 삐죽삐죽 막 꺾이는 복잡하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밑에 그래도 친절하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네요. 제 x는 4에서 지금 불연속인 함수지. fx 곱하기 fx 빼기 k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실수 k의 개수라고 했는데 우리 좀 아까 뭐 풀었어? 9번 풀었잖아. 이거 얘들아 딱 봐도 알지 않겠니? 이거 9번이랑 거의 비슷한 문제라는 거? 거의 비슷한 문제야. 푸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세요. 9번이랑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출제율 난이도도 9번이랑 마찬가지겠지? 어. 12번 보면 y는 mx 더하기 5랑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 얘 둘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gm이라는데, 그러니까 m은 이 직선의 기울기인데 m이 변하면 뭐 만나는 점의 개수도 변할 수 있겠죠. gm이 뭐 그 불연속이 되는 a 값을 다 이 뭐 쫙 있을 때 걔들의 절대값을 다 더해라 이런 거죠. 근데 얘들아 거의 한 40분 동안 나 혼자서만 열심히 떠들었는데 뭔가 내 목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은 것도 아니고 뭔가 졸리지 않니? 지겹지 않니 얘들아? 여기 초식이 없어. 초식이 없네. 얘들아 한 3분 동안 너희 12번 한번 풀어보자. 너희 한 3분 동안 12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간단히 같이 보고 넘어갑시다. 초식 있어요? 고맙습니다. 3분 잴 테니까 한번 풀어보자. (12번) 한번 풀어봐요. 이거는 함수의 연속, 그리고 뭐 풀어보면은 약간 뭐 접선의 방정식 그런 거랑도 좀 상관이 있지. 아 졸려. 너무 졸리다. 와 2초 남았어 얘들아. 시간 다 됐네.
얘들아, 답 얼마예요? 얼마야? 맞아요. 얘들아, 그치? 이거 9죠? 이거 어떤 거야? 그래프 그려보면은, 얘는 원래 이런 함수니까, 뭐 절대값이면 이렇게 생겼고, 지금 y는 mx 더하기 5라는 거는, y절편이 5이고 길이가 n인 직선이지, 저거 만나는 점의 개수는 지금 어떨 때 불연속이 되지, 얘들아? 지금 저 직선이 여기 요 부분 여기 이런 식으로 왜 안 접해 보이지? 하여튼 이렇게 접할 때 불연속이고, 또 언제 불연속이야? 여기 마이너스 2,0 지날 때 불연속이고, 또 얘 지금 그래프가 좌우 대칭이니까 당연히 y축 기준으로 얘랑 대칭인 여기 이렇게 접하는 애랑 여기 지나갈 때 이렇게 뭐 네 곳에서 불연속이죠? 어차피 좌우 대칭이니까 왼쪽만 구해보면 알겠지만, 얘가 지금 이 부분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잖아. 거기 접할 때 기울기는 2가 나오고, 마이너스 2,0 지날 때 기울기는 뭐 보면 알 수 있지. 2분의 5가 나와요. 지금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절대값의 합은 이거의 합의 2배, 9가 되겠지, 얘들아? 뭐 그렇습니다. 뭐 출제 난이도만 보면은 뭐야 이거? 출제는 글쎄, 이런 문제는 옛날엔 되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기도. 5분의 3 난이도도 한 5분의 3 정도? 13번 뭐예요? 13번은 fx가 모든 실제 x에 대해 fx는 f-x가 만족시키고 f0, f1, f2 값이 있을 때 fx 빼기 x는 0은 구간 마이너스 2, 2에서 적어도 n개의 실근을 가진다. n의 값을 구하시오. 얘들아, 이거 사이값 정리 관련 문제인 거 보면 알겠지? 이거는 그냥 이제 gx를 fx-x라고 놓으면 이제 얘도 연속 함수가 되고, 이제 뭐 저기 주어진 조건들 이용해서 마2, 마1, 0, 1, 2에서 얘들 함수값 구해보고 그 사이사이마다 부호 바뀌는 구간이 몇 개 있는지 그거 세면 되는 거죠. 그럼 거기마다 사이값 정리해서 근들 적어도 하나씩 있는 거지. 이 사이값 정리 그거 뭐 존재성 찾는 개념만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냥 간단히 봅시다. 저거 해보면 지금 저거 마2, 마1 사이에도 하나 있고, 마이너스 1, 0 사이에도 하나, 0, 1 사이에도 하나, 1, 2 사이에도 적어도 하나씩 있어. 그래서 적어도 4개는 있거든. 뭐 여러분이 간단히 해볼 수 있을 거고, 뭐 그래도 사이값 정리로 뭐 근개수 찾는 이런 건 많이 나오죠. 실제로 5분의 3 난이도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지. 사이값 정리 개념만 있으면 뭐 다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난이도는 있죠 뭐. 14번은 이건 드디어 미분계수 문제네요.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fx 그래프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이고, f'2랑 f'4 값이 있을 때 리밋 x는 마이너스 2로 갈 때 fx 마이너스 f2분의 fx 제곱 마이너스 f4. 이거 뭐 딱 봐도 어때요? 이거 뭐니 이거? 이거 뭐 미분계수 그 정의 활용하는 문제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로 가고 있으니까 x 빼기 마이너스 2, x 더하기 2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고, 분자는 저거 x제곱 빼기 4, x 이러면 뭐 x 더하기 2로 나눈 거랑 똑같지. 이건 약간 4에서의 미분계수를 봐야겠네요.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되는 거니? 일단 그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지금 그래프가 y축 대칭이니까 지금 여기 f2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f-2랑 같지. 따라서 지금 이거는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f'-2로 수렴하는 거고, 이건 x제곱 치환하면은 이건 이제 f'4로 수렴하는 거고, 얘는 어디로 가지? 얘는 그냥 마이너스 4로 가지. 근데 f'-2는 어때? 지금 그래프가 y축 대칭이랬잖아. fx의 그래프가 y축 대칭이면 f'의 그래프는 어떨까요? 얘들아, fx 그래프가 y축 대칭이야. 막 이런 식으로 y축 대칭이야. 그럼 f' 그 미분계수라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래프에서 보면은. 그럼 여기 뭐 x에서의 접선이 이러면 마이너스 x에서의 접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접선도 y축 대칭이 되는 거지. 접선이 y축 대칭이면 둘이 기울기는 어때? 부호가 반대가 되죠? 그래서 fx가 y축 대칭이잖아. f'x는 원점 대칭이 됩니다.
이거 x 부호가 바뀌면은 f 프라임도 부호가 바뀌어.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f 프라임 2가 되는 거지.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f 프라임 2분의 마이너스 4 f 프라임 4가 되는 거니까 f 프라임 2는 얼마니? 이게 마이너스 2였죠? 이게 마이너스 2고 이게 5니까 저건 마이너스 10이 되겠지. 출제율은 이런 문제도 흔히 나오죠. 출제율은 5분의 한 3.5. 난이도는 그러니까 약간 뭐 그래프들 뭐 y축 대칭, 원점 대칭 뭐 이런 거 따지는 문제인데 한 5분의 3 정도? (15번도) 볼까? fx가 뭐 대충 이렇게 있고 리밋 h가 0으로 갈 때 3h분의 1 k는 1부터 n까지 얘들아 갑자기 뭔가 시그마란 게 보이는데 얘들아 뭐 대부분 고2시고 수원한 지 얼마 안 됐지? 얘들아 시그마 다 기억하시죠? 가끔 수투에 시그마 같은 거 나오면은 뭔가 되게 엄청 막 혐오감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왜 수투에 저런 게 나오냐고, 수투 문제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얘들아 너희 시그마 안 까먹었지? 근데 일단 이걸 보면 어때? 이거 그러니까 뭐 분자는 뭐 이것들의 합에서 n을 뺀 거고 뭐 분모는 3h잖아. 저거 뭔가 대충 봐도 약간 미분계수 꼴이 될 것 같지 않니? 사실 지금 뭐 이런 형태로 써있지만 얘가 분모고 지금 얘가 분자인 거잖아. h가 0으로 가면 분모 0으로 가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죠. 근데 분자는 지금 극한값이 얼마야? 이거 k는 1부터 m까지 f1 플러스 kh인데 k가 뭐가 됐든 h가 지금 0으로 가기 때문에 연속함수인 fx는 k가 뭐가 됐든 이건 다 f1로 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극한값은 f1 곱하기 m이야. 따라서 m 곱하기 f, 지금 분자는 m 곱하기 f1 빼기 n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0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n은 m 곱하기 f1이란 걸 알 수 있지. 그럼 n에다가 지금 m 곱하기 f1 넣고 그럼 이제 이 시그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그마 이거에서 m 곱하기 f1을 빼는 거는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f1 플러스 kh 빼기 f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왜냐면 m 곱하기 f1을 m개로 쪼개가지고 이 시그마마다 항마다 이렇게 하나씩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3분의 1은 밖에 내버려 두고 저 h분의 1 저 시그마 안으로 끌어오면은 이게 102다 이런 식이 되고 이제 여러분 미분계수의 정의로부터 이거의 극한값은 지금 k 곱하기 f'1이란 거 알죠? 그럼 이제 3분의 f'1 곱하기 이제 시그마 1부터 m까지 이게 102라는 거고, 역시 얘들아 수원에서 배운 시그마 합공식이 필요한데 1부터 m까지의 합 어떻게 구하는지 이것도 다 기억하시죠? 2분의 m 곱하기 m 플러스 1. 그래서 지금 f'1은 얼마죠? 저거 뭐 미분해서 1 넣으면 되잖아. 마이너스 3, 5, 2네. 그럼 이제 m 곱하기 m 플러스 1은 306이 되는 거고 306은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7이거든요. 그러니까 17 곱하기 18이니까 자연수 m이 17이에요. 따라서 이제 구하란 값 m 더하기 n은 n이 아까 m 곱하기 f1인데 지금 f1은 4잖아. 그럼 얘는 f1은 4니까 얘는 5m이 되는 거고 85가 되겠죠. 이거 뭐 미분계수의 정의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종종 나오죠. 한 5분의 3 정도? 난이도는 글쎄 뭐 시그마가 껴있어서 조금 짜증이 나실지도. 간단히 봅시다. 16번 보면은 x는 0에서 연속이 지난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 fx가 있대요. 그건 뭔 소리예요? 리밋 fx는 f0으로 수렴을 하는데, 근데 이건 뭐야? h가 0으로 갈 때 그냥 x로 쓸까?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빼기 f0,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야. 얘는 이극하는 f0으로 수렴하지만 연속이니까 조극하는 이제 수렴하지 않는 뭐 저런 함수 fx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미분 가능한 함수, 이거는 역시 미분계수 정의 쓰는 거거든. x 곱하기 fx의 경우는 이제 얘 0에서의 미분계수가 어떻게 돼요? x가 0으로 갈 때 x 빼기 0, x분의 x 곱하기 fx 빼기 얘 0에서의 함수값인데, 얘 0에서 함수값 0이죠 그냥. 근데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약분되죠? 약분되면 리밋 fx가 되고, 우린 지금 이거 f0으로 수렴한다는 거 알잖아. 그럼 얘는 x는 0에서 f0이라는 미분계수를 갖는 미분 가능한 함수란 거 알 수 있죠? 얘는 어때요? 루트 x제곱 곱하기 fx라는 애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만 정리를 해주면 잘 알다시피 루트 x제곱은 절대값 x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억의 함수에서 x에다 절대값만 씌워진 건데, 이 경우는 어떻냐? 역시 얘도 0에서 미분계수를 정의에 따라 한번 구해보자. 얘들아, 이 극한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이거 수렴할까? 발산할까? 제 0에서 미분계수는 그 미분 정의에 따르면 저런 건데, 저거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일단 얘는 어때? 얘는 f0으로 수렴하지 지금, 연속이라. 근데 이 부분이 어때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 잘 알다시피 얘는 우극하는 1이고 좌극하는 마이너스 1로 갈려가지고 수렴하지 않게 되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 곱하기 얘는 우극하는 f0, 좌극하는 마이너스 f0이 되는데, 그러면 이건 f0이 0이면 뭐 수렴하겠지만 0이 아니면 수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수렴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항상 미분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란 거 알 수 있지. 뭐 시간상 적당히 넘어갑시다. 디귿도 똑같은 식으로 하는 거거든. 똑같은 식으로 해보면 디귿은 수렴한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어 얘들아. 그래서 이거 답은 기억 디귿. 출제율은 뭐 한 5분의 3? 난이도 별로 안 어렵죠? 한 5분의 3. 이거 또 한 3 정도 되나? (17번) 닫힌 구간 마이너스 2, 3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마이너스 2, 3에서 미분 가능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x에 대하여 f2의 최소값은 f-2는 3이고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c에 대하여 f'c는 1에서 3 사이에 있다. 이때 f2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죠. 얘들아, 이거 뭐에 관한 문제일까요? 이게 뭐에 관한 문제니? 이건 평균값 정리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얘들아, 이거 평균값 정리 몰라도 내 생각인데 답은 맞힐 수 있을 것 같거든? f-2가 3이래. 그럼 여기 마이너스 2,3을 지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에서 얘는 도함수값, 미분계수가 쭉 1부터 3 사이래. 그럼 여기서부터 뭐 이거 최소값이 f2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 f'이 최대한 작아야 될 것 같지 않아? 어떻게 보면 증가율이잖아. 그러면 뭐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서 f'이 1에서 3 사이라 했으니까 그냥 쭉 1이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서 여기까지 쭉 그냥 길기 1인 직선이 돼버리고, 그때 f2는 얼마가 돼요? f2는 7이 되지. 그럼 최소값은 7이겠네. 이렇게 뭐 간단히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정말로 이게 최소값인지 이거를 설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fx가 지금 이건 fx가 어떤 함수인 경우예요? 마이너스 2,3을 지나고 기울기 1인 뭐 직선인 경우니까 fx가 지금 x 더하기 5 이런 함수인 경우에 저 조건을 만족하면서 최소값을 가질 거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최소인지 설명을 하려면 이제 평균값 정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저 평균값 정리에서 C가 뭐 열린 구간 마이너스 2에 뭐 존재하죠.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하지. 저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얘는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에서 2, 4에서 연속, 열린 구간 마이너스 2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그럼 이 식에서 F3이지. 이렇게 되니까 얘는 F'C가 최소값이 지금 1이지. 그래서 얘가 1일 때 뭐 7이니까 얘는 반드시 7 이상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린 지금 얘가 정확히 7이 되는 경우를 저렇게 그냥 1차 함수 이어버리면 되잖아. 구했으니까 이게 진짜 최소값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만약에 지금 이거 뭐 객관식이잖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서술형 시험으로 나오면은 이 평균값 정리에서 뭐 이런 게 존재해서 F2는 반드시 7 이상이 된다는 거랑, 그리고 실제로 fx가 저런 함수인 경우에 저 F2가 7이 된다는 거, 이거 둘 다 써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부등식이 나왔다고 해서 F2가 7이 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는 거는 이것만 봐서는 사실 뭐 이론상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평균값 정리에서 얘는 최소값은 7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진짜 얘가 7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까지 사실 써줘야 돼, 이거는. 출제율은 이것도 옛날에 평가원 기출문제죠. 그거 변형한 거지. 출제율은 뭐 평균값 정리 단원에선 잘 나오는 문제죠. 한 5분의 3.5. 난이도는 뭐 솔직히 어렵진 않은데 2.5 정도. 그 다음에 18번을 봅시다. 얘들아, 뭔가 제가 점점 피곤해져 가고 있거든. 얘들아, 18번도 3분 줄 테니까 좀 풀어봐. 너희 좀 풀고 한번 같이 간단히 보고 넘어가자. 18번 지금 3분 타이머 걸었으니 벌써 다 됐어? 빠르네. 얘들아, 그거 A 곱하기 B 얼마 나와요? 네, 이거 봅니다. 간단히만 같이 보자. 18번 보면은 뭐 가조건, 나조건 다항함수 fx, gx가 뭐 그 극한식을 만족시킨다고 하는데, 리밋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fx 빼기 a가 b 곱하기 g이다. a, b를 구하라고 했죠? 근데 저거 a는 뭐니, 얘들아? 그 밑에 박스 밑에 그 극한식 보면은 x 빼기 2분의 fx 빼기 a는 뭐야? 이거 f2예요. 그 다음에 b는 뭐야? 그 리밋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fx 빼기 a란 거는 지금 f'이잖아. 근데 그게 b 곱하기 g2라고 했으니까 b는 g2분의 f'이에요. 그치? 근데 이거 구하라는 건데, 얘들아, 분모 분자 보면 뭐 할 수 있어? 가에서 분모 분자 보면 f2랑 g는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f'2를 구하라는 거거든, 결국. 구하라는 게 f'2예요. f'2는 어떻게 구할 수 있지? 가식이랑 나식 변변 더해봐. 그러면 가식, 나식 좌변끼리 더하면 뭐 돼요? 지금 gx는 날라가고 2 곱하기 f'2 되지, 2 곱하기 f'2가 10 더하기 8, 18이다. f'2는 9란 거예요. 그래서 답은 9입니다. 어디 보자. 실제율은 얼마지? 그냥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한 5분의 3 정도는 있겠죠? 난이도는 뭐 그냥 무난하죠. 넘어가자. 19번. 이것도 옛날 평가원 기출 변형이네. 이것도 뭐 미분법 관련 문제지.
부당함수 fx가 gx는 뭐 저런 함수고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fx 빼기 gx는 2다. 그 밑에 보니까 f2, g2 그리고 f'2, g'2를 뭐 구하라고 하죠. 어떻게 구할까? 일단 f2랑 g2는 일단 여기다 2 넣어보면 g2는 8f2 빼기 7이고 f2, g2 관련해서 두 번째 극한식에서 뭘 할 수 있어? 왜 이거 gx인데? f2랑 g2는 같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이제 얘가 f2니까 7f2는 7. 따라서 f2나 g2나 일단 둘 다 1이란 걸 알 수 있네. 그 다음에 이제 미분계수도 구해야 되죠? 저거 미분하자. 저 gx식 미분하면 이건 곱의 미분법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2에서 미분계수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면은 G'2는 12 곱하기 8F'이고, 그리고 두 번째 식은 저거 미분계수 관련해서 뭐예요? 저건 F'2 곱하기 2 빼기 G'2지? 이게 2라는 거죠? 그러면 G'2에다 F'2 빼기 2를 넣으면은 지금 아니다. G'2에다가 F'2 빼기 2를 넣으면 7F'2는 마이너스 14니까 그럼 F'2는 마이너스 2, G'2는 마이너스 4가 나오네. 따라서 지금 저거 다 더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합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출제율은 이것도 옛날 평가기출 변형이라서 많이 나옵니다. 5분의 3.5 정도. 난이도는 역시 뭐 평범. 20번 한번 보자.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함수 fx랑 개수 마이너스 1인 2차함수 gx가 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 베타 플러스 2 빼기 g 베타 플러스 2 값은, 이것도 평가원 기출인데, 이거는 평가원 기출 원본 그대로인지 변형인지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 정확히 원래 원본이랑 똑같은 문제인지 뭐 좀 바꿔놓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근데 뭐 문제 뭐 얼개는 똑같네요. 일단 가조건 보면 F알파랑 G알파가 같고 F'알파랑 G알파가 역시 마이너스 4로 같은 실수 알파가 존재하고, 나조건에서 F'베타랑 G'베타가 8로 같은 실수 베타가 존재한다. 그리고 구해야 되는 게 F베타 플러스 2 빼기 G베타 플러스 2잖아. 그럼 뭐예요? 이 문제는 fx, gx 각각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fx, gx 각각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뭐에 대해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구하라는 값도 그렇고 fx 빼기 gx가 어떤 함수인지만 알면 되는 거지 얘들아. 그거랑 알파, 베타에 대해서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fx 빼기 gx를 hx라고 놓으면 얘도 fx랑 마찬가지로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함수가 되잖아. 얘에 대해서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돼.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h 베타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저 주어진 값은 뭐예요? F알파는, 그러니까 지금 h 알파는 0, h 프라임 알파도 0인 거지 지금.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h 프라임 베타도 0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거 그냥 이 문제 보면 알겠지만 이거 알파랑 이거 그냥 평행이동해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평행이동해서 그냥 알파 0이라 합시다. 그냥 계산 편하게. 그럼 h0이랑 h'0은 0인 거고 h 프라임 베타도 0인 거잖아. 근데 지금 그 F 프라임 알파랑 그 G 프라임 알파 값, F 프라임 베타랑 G 프라임 베타 값이 뭐 그냥 같다고만 나와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마이너스 4랑 8이라고 나와 있잖아. 이게 왜 나와 있는 거냐면은 그 알파랑 베타 사이 간격, 걔들 사이 관계를 알려주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일단 gx를 보면은 일단 뭐 3차함수는 미분하면 2차함수니까 그건 복잡해서 좀 그렇고, 이제 gx는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함수라 했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돼? 미분하면은 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되지. 기울기가 2인 직선상에서 지금 G 프라임 알파, 알파는 마이너스 4고 지금 G 프라임 베타는 8이래.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G 프라임 알파 마이너스 G 프라임 베타, 이게 지금 이 G 프라임이란 직선의 기울기인데 이게 마이너스 2잖아. 근데 지금 분자는 얼마예요? G 프라임 알파는 마이너스 4고 얘는 8이니까 분자는 지금 마이너스 12지. 얘분의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2라는 건 얘가 6이란 거야.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알파 0으로 놓고 하고 있으니까 베타는 지금 마이너스 6이란 겁니다. 그럼 fx는 지금 알파, 그러니까 0에서 뭐 함수값이랑 미분계수가 0이니까 x제곱 인수로 가질 거고, 최고차항계수 1인 3차 함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xk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6에서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3분의 2k가 마이너스 6이니까 뭐 k는 마이너스 9. 따라서 이제 뭐 f 베타 플러스 2 빼기 d 베타 플러스 2는 뭐예요? 그 구하란 값은 베타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건 그냥 h 마이너스 4거든? 그럼 저기다 마이너스 4 넣으면 어떻게 되지? 16 곱하기 5, 80이네요. 실제율은 한 5분의 3 정도? 난이도는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보다는 좀 어렵죠? 약간 생각을 해야 돼서 한 3.5 정도 나오겠지. 그 다음에 21번을 봅시다. 21번 함수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두 정수 AB에 대하여 F1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F1의 최대값?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하여 리밋 x가 알파로 갈 때 fx분의 f2x 더하기 1의 값이 존재한대. 그렇게 되는 뭐 정수 AB에 대하여 F1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지금 보면은 분모 3차 함수고 분자 3차 함수잖아. 그러면 당연히 분모랑 분자는 각각 분모 분자 따로 떼어보면 당연히 x가 어떤 실수로 가든 극한값이 다 존재를 하거든. 그럼 저 분수꼴의 극한값은 언제 존재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할 때도 나왔지만 역시 분모가 0으로 갈 때, 다시 말해서 f 알파가 0이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근데 얘는 3차 함수기 때문에 3차 함수는 저 x제곱 최고차항계수 양수인 3차 함수는 x가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로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해서 3차 함수의 경우는 함수값 fx가 0이 되는 그런 x가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있거든요. 이거 왜 fx라고 안 써있지? 저 fx는 0 되는 실수 x가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있어, 사이값 정리해서. 그러면 이 분모가 0 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알파에 대해서 분모가 0이 됐어. 근데 그때도 지금 이 극한값은 존재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분모가 0으로 갈 때 이게 수렴하려면 그 필요 조건으로 분자는 반드시 0으로 가야 되지. 뭐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간다고 해서 꼭 수렴하는 건 아닌데,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가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분자가 0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알파에 대해서 f알파가 0이면은 f2알파 플러스 1도 반드시 0이 돼야 되는구나. 쟤는 3차 함수인데 이런 성질을 갖는 3차 함수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이제 알파는 어떤 수가 돼야 되는 걸까? 생각을 해봅시다. 뭐 대충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제 알파랑 2알파 플러스 1이 같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뭐 알파는 마이너스 1인데 그럼 f 마이너스 1이 0일 때 f 마이너스 1도 0이다. 이건 뭐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그럼 그러면 뭐 별 문제 없겠네. 뭐 x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금방 들 텐데, x는 마이너스 1 말고 다른 값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 fx가 0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fa에서 0인데 그럼 f2a 플러스 1에서 0인데 얘네 둘이 막 다른 거야. 근데 여기다 또 이걸 또 2a 플러스 1에 넣어봤더니 다시 막 a로 돌아와. 그러면 이제 얘랑 달라도 그럴 수도,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럴 수는 없을까? 아니면 a에서 0이고 거기다 그 2a 플러스 1 했더니 b랑 다른 값이 나왔는데 거기서 0이고, 또 이거 2a 플러스 1에 넣었는데 또 이제 c라는 또 다른 값이 나왔고, 근데 이것도 이제 2a 플러스 1에 넣었는데 0 나오고, 그럼 a, b, c라는 서로 다른 세 값에서 달라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알파가 이게 마이너스 1인, 그러니까 f 마이너스 1이 0 되는 경우 말고 다른 경우는 없어요. 근데 사실 없을 것 같지, 대충. 왜 그러냐면은 약간 근데
뭐 느낌상 마이너스 1 아니면 뭐 이런 식의 경우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좀 알아보면은 y는 x를 좀 그려보자. y는 2x 빼기 1을 또 한번 그려봅시다. 아, 2x 지금 더하기 1이지, 미안해. 2x 더하기 1. 그럼 얘들 x가 마이너스일 때 만나잖아, 아까 봤다시피. 근데 만약에 x 값이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커,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럼 x 값이 얘야. 그럼 그때 2x 더하기 1 값은 여기죠, 이거. 그럼 2x 더하기 1 값은 여기고, 그때 그거를 또 2x 더하기 1에 넣은 값은 여기랑 여기 y랑 x 값 같잖아. 그걸 또 2x 더하기 1에 넣은 값은 여기가 되지. 그럼 fx가 여기서 0이면은 요 값에서도 0이 돼야 되고, 그럼 또 이제 요 값에서도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또 저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기서도 0이 돼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fx가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지금 큰 데서 0이 되면은 그 뒤에 계속 0 되는 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큰 값에서 계속 0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3차 함수니까 당연히 서로 다른 세 실수에서만 0이 될 수 있거든, 최대. 이건 3차가 안 되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0이야. 그러면 2x 좀 늘려야겠다. 그럼 2x 더하기 1은 이런 데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0인 거고, 또 이제 여기서 0인 거고, 그럼 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또 저기서 0인 거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 0 되잖아. 그럼 2x 더하기 1, 2x 더하기 1에 넣으면 점점 더 작은 값에서 fx는 계속 0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역시 3차 함수니까 그런 건 불가능하죠. 최대 3점에서만 0이 되는데. 그래서 쟤는 이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만 0이 되는 그런 3차 함수여야 된다. 그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약간 아마 뭐 직감적으로 생각한 게 맞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f-1은 0이고 f 알파는 마이너스 1이 아닌 알파에 대해서는 다 0이 되면 안 돼, 쟤는. 그럼 이제 fx는 어떤 함수예요? x-1이 0이니까 x 더하기 1 인수로 가져야 되죠. 그리고 x제곱 더하기 지금 상수항 4니까 뭐 kx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고, 이거 a, b가 정수가 되려면 k도 정수여야 되죠. 뭐 k는 사실 a-1이거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얘는 이제 실수 전체에서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은 제가 이제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 뭐 k제곱 빼기 뭐 16은 0보다 작아야 된다. k는 마이너스 4에서 4 사이. 근데 구하라는 게 뭐예요? f1의 최대값이지. 근데 f1은 여기다 1 넣은 값이니까 2 곱하기 k 더하기 6이거든? 아, k 더하기 5, k 더하기 5야. 그럼 얘는 k가 최대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지? k가 마이너스 4에서 4 사이 정수니까 얘는 k가 3일 때 최대값 28을 16을 갖게 되겠죠? 실제로는 이거 평가원 기출인데 정확히 언제였지? 이거 작년 고3 구모가 뭐 그렇습니다. 아마 맞을 거야. 하여튼 최근 평가원 기출이에요. 그래서 출제율은 구모 맞나? 모르겠네. 구모 맞지 싶은데 출제율은 그래도 한 뭐 최근 평가원 기출이니까 꽤 있고, 난이도는 이거 사실 뭐 그냥 f-1에서만 0이어야 된다, 약간 직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또 쉽지 않을 수 있어서 한 5분의 3.5 정도? 졸리고. (22번을) 봅시다. 저것도 옛날 평가원 기출문제 변형한 거죠? 22번도. 모의고사 변형이 많네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f1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이랄 때 둘 다 m이네. 라지 m 빼기 스몰 m의 값을 구하시오. 그 첫 번째 극한식이 말하는 건 뭐예요? 저 분자 fx 빼기 6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은 뭐 최고참 계수가 8인 n 플러스 1차 함수란 거고, 그 두 번째 극한식이 말하는 건 뭐니? 얘는
이건요, 가장 낮은 차수항이 n차항이고 걔의 개수는 8이란 거지. 이렇게 두 번째 식이 말하는 건요, 얘를 만약에 오름 차순으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뭐 이쪽은 n이 얼마냐에 따라 뭐 딱히 변하는 건 없는데, 이 최고차항 쪽은 약간 n이 좀 크면은 그냥 fx의 최고차항이 이건 건데, n이 상당히 지금 n 플러스 1이 3 이하가 되면은 얘나 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경우가 달라지지. 그래서 n 플러스 1이 3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n이 2 이하인 경우, n이 1인 경우랑 2인 경우는 n이 3 이상이어서 fx가 얘들보다 차수가 높은 경우랑 좀 달라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n이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를 봐야 되는데, 뭐 그냥 이 경우에 fx 구하는 건 쉽잖아요. 그냥 간단히 보면요, fx는 이제 n이 1인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네, 6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그리고 이제 1차항이 8x인 거죠. 그러면 이제 F1은 18인 거고, n이 2인 경우, n이 2인 경우는 얘 14x 세제곱이지, 뭐 더하기 그 밑에 항은 8x 제곱. 그럼 이제 F1은 뭐 22. n이 3인 경우는 3 이상인 경우, n이 3 이상인 경우는 이제 fx는 최고차항은 얘일 거고 최저차항은 얘니까 8xn 플러스 1 더하기 8xn. 그럼 fn은 16이죠. 따라서 라지 m 빼기 스몰 m은 지금 22 빼기 16이지.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 출제율은 이거 꽤 출제율 있습니다. 기출에 나오고 나서 비슷한 문제 많이 나와요. 난이도는 한 3 정도? 23번도 옛날 평가원 기출 변형이네요. 숫자만 다른 것 같은데. x 빼기 a. 최고차항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뭐 저런 식을 만족시킨데, 그때 fx는 0의 두 근의 알파 베타라 할 때 두 근의 차를 구하세요, 이런 거죠. 일단 저 극한식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야? fa는 0이란 걸 알 수 있죠. fa가 0이 아니라면 저 좌변은 fa분의 fa 1로 수렴하기 때문에 2분의 1이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fa는 0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는 뭐 알파 베타 중에 하나인 거잖아. 그냥 뭐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편의상 a를 알파라고 놓으면 이제 저 식은 fx는 x-알파 곱하기 x-베타니까 그거 대입하고 분모 분자 x 이것도 알파잖아. x-알파로 약분하면은 알파 x-베타 마이너스 x-베타 플러스 2. 이 극한값이 2분의 1이다. 왜 잠깐만요. 왜 무한대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a는 알파라고 잡았으니까 이제 알파라고 쓰자. 그럼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는 2분의 1.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극한값, 그 절대값이니까 얘를 그냥 하나의 문자로 생각하면은 이건 1차 방정식이 되죠. 이거 마이너스 6이지. 네. 따라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6이 되겠죠. 출제율은 이런 문제 자주 나옵니다. 5분의 3.5 정도. 굉장히 유명한 기출 변형이라서. 난이도는 글쎄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5분의 3. (24번) 보장. 두 양수 a, b. 근데 b는 또 3보다 큰 양수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함수 fx에 대하여 gx를 x가 0보다 작을 때는 x 더하기 3 곱하기 뭔 fx고, x가 0 이상일 때는 x 더하기 a 곱하기 fx-b라는 뭔가 복잡해 보이네요. 이런 gx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사의 값을 구하시오. 뭐래? 리밋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더하기 3의 제곱. 왜 이렇게 길어?
뭔가 복잡하게 생긴 극한식이 있지. 저 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저 극한이 발산하게 되는 그런 실수 t의 값은 마이너스 3이랑 6분이다. 이거 지금 보면은, 보자. 뭐 저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이거 지금 근데 t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t는, 이 극한 안에 사실 t는 지금 상수거든? t는 상수고, 그러니까 gt도 t값이 그냥, t값은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해져 있는 상수고, gt도 상수야, 지금. 뭐 gx도 어쨌든 정해져 있는 함수니까 우리가 뭐 모를 뿐이지. x가 지금 변수죠.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고 있는 거지. 얘가 값이 존재하지 않는 실수 t의 값은 마이너스 3과 6분이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일단 뭐 이거는 뭐 분모는 0으로 가는 극한이란 걸 알 수 있을 거고, 분자도 지금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면 gx는 어디로 가니? g-3, g-3 0이니까 이것도 0으로 가지. 아, 저거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그럼 루트 gt의 제곱은 절대값 gt니까 둘이 빼면은 0. 분모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예를 들어서 아, 저건 소위 0분의 0꼴의 극한인가? 뭐 대충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건 저 극한을, 근데 이건 약간 gt가 t값에 따라 gt는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t가 거기 뭐 마이너스 3, 6 얘기하고 있는데 t가 마이너스 3이라면 gt는 그때 0이 되는 거죠. 요 시기에서 gt가 0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gt가 0인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그때 저 주어진 극한식은 뭐가 되는 거니? 이거 0이고 이거 0이니까 루트 절대값 gx가 되는 거지. 근데 x는 마이너스 3 근처에서 gx식은 이거잖아? 그럼 루트 절대값 x 더하기 3 뭐 fx 이렇게 되는 거지.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는데, 이거는 fx가 x 더하기 3의 제곱이라도 이건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쵸? 이거 무조건 발산해. 아, 이건 발산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아, 그래서 저 극한은 gt가 0일 때는 발산하는 극한이구나,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지. 2번 gt가 0이 아닐 때, gt가 0이 아닐 때는 어떨까? 그럼 절대값 gt도 0이 아니란 거고, 뭔가 이제 저 극한을 계산하고 싶으면 유리화란 걸 해보고 싶지 않니? 유리화를 해봅시다. 저 주어진 극한은 그럼 분자는 예제곱 지금 뭐지? 예제곱 빼기 예제곱이니까 이제 절대값 gx가 될 거고, 분모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 뭐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면 얘는 g-3 0으로 가니까 이거는 이제 뭐 2 곱하기 절대값 gt라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거고, 근데 얘는 0으로 가잖아 여전히. 그럼 이제 x는 마이너스 3 근방에서 gx는 어떻게 돼야겠어? 쟤는 이게 지금 이 극한이 수렴하려면 얘는 x 더하기 3을 인수로 x 더하기 3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겠지? 근데 x는 마이너스 3 근방에서 fx식은 이거잖아. 그러니까 x 더하기 3 곱하기 fx. 그러니까 fx가 x 더하기 3 곱하기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그래야 이게 수렴하겠죠? 근데 이거 저 수렴하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수렴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근데 이게 얘가 x 더하기 3의 제곱을 인수로 갖지 않으면은 이 경우 얘는 다 수렴하지 않게 되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저 극한은 뭐 t가 마이너스 3하고 6이라는 그 두 값에서만 수렴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런 무수히 많은 값에 대해서 다 수렴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 당연히 조건이 만족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얘는 fx는 x 더하기 3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따라서 그 경우에 이제 얘는 수렴을 하게 돼. 그래서 저 주어진 극한식은 정확히 gt가 0이 되는 경우에만 수렴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fx를 어떻게 놓을 수 있는 거야? 뭐 x 더하기 3 곱하기 뭐 x 빼기 k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x가 0이다. 이거는 뭐랑 동치냐? x가 마이너스 3과 6이다. 이거랑 동치란. 그러니까 gx는 정확히 마이너스 3하고 6에서만 0이 되는 그런 함수란 걸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x 더하기 3 곱하기 fx는 언제 0이 돼요?
마이너스 3에서 0될 수 있고 K에서 0될 수 있는데 여기서 0되는 건 확실한 건 아니야. 왜냐면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거든. K가 음수여야만 여기서 0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뒤에 x 더하기 a 곱하기 fx 마이너스 b는 어디서 0이 될 수 있냐? a가 양수기 때문에 x 더하기 a가 0이 되는 경우는 없어. 그럼 fx 마이너스 b는 언제 0이 돼? 여기다 x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이나 k인 경우에 지금 0이 될 수 있는 거지. b 마이너스 3이나 지금 b 더하기 k인 경우에 0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gx는 음수에서는 마이너스 3, 양수에서는 6에서만 0이 돼야 되잖아. 근데 b가 3보다 큰 양수라 했기 때문에 b 마이너스 3은 반드시 양수지. 근데 저 gx는 양수에서는 6일 때만 0 되기 때문에 b 마이너스 3은 그럼 반드시 6이어야 돼. 그럼 b는 9라는 거죠. 그럼 이제 k는 어떻게 돼야 되지? k가 양수면은 사실 음수에서 마이너스 3 말고 0 되는 거 안 생기는 건데 k가 양수라면 이제 b 더하기 k는 6이 아닌 뭐 9보다 큰 다른 양수가 돼서 거기서 또 gx가 0이 되니까 안 되지. 그래서 k가 양수일 수는 없고요. k가 음수면 반드시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지. 뭐 마이너스 3 말고 다른 음수에서 0 되면 안 되니까.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이란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그때 아까 b는 9였으니까 얘도 6, 6이니까 이제 이 경우에만 정확히 저 gx라는 함수는 x는 마이너스 3과 6에서 0이 돼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이제 뭐 gx는 x 더하기 3 곱하기 fx가 뭐였죠? 저 k가 마이너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지. x 더하기 3의 제곱. 그러면 x 더하기 a fx 마이너스 b니까 지금 쟤는 x 마이너스 6의 제곱. 지금 미정계수 남은 게 a 하나뿐인데 그거 어떻게 정해요? 문제에서 연속이라 했으니까 뭐 0에서 연속이다 그거 갖고 정하면 되겠지 얘들아. 그럼 a는 얼마지? a 4분의 1인가? 그렇고 이제 그러면 G4는 얼마일까요? 잠깐만 a 4분의 1? 잠깐만 0에서 연속이 저 27이구나? 9가 아니라 미안해요. 그럼 36분의 27이니까 4분의 3이지. 그럼 G4는 얼마? 4분의 19 곱하기 4니까 G4는 19가 되겠죠. 여기다 넣으면. 실제는 이거 몇 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년쯤 된 것 같거든요. 한 3년쯤 전에 평가원 6모 기출입니다. 6모 22번이에요. 실제는 글쎄 한 뭐 5분의 한 3 정도? 난이도는 조금 복잡하죠. 5분의 좀 약간 추론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조건을 만족시킬지 좀 문제가 복잡도가 있어서 조금 어렵죠. 3.5 정도. 그 다음에 25번 보자. 와 많이 했네. fx는 모든 실수 xy 대 fx는 다항함수인데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이것도 옛날 평가원 기출이에요. 이거 fy 더하기 2xy 빼기 1 이걸 만족시킨대. 그리고 리밋 x가 뭐라는 거야? 1로 갈 때 x제곱 빼기 1분의 fx 빼기 f'x가 14일 때 f'0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얘들아 저 어떻게 할까? 문제에서 fx는 다항함수라고 했잖아. fx가 다항함수면 지금 다항함수 fx가 이런 항등식을 만족시키려면 fx는 어떤 함수여야 되냐? fx는 이차함계수가 1인 이차함수여야 돼요. 그래야 이런 항이 나옵니다. fx가 예를 들어서 3차함수잖아? 그럼 뭐 x제곱 y라, 이 무변에 x제곱 y라든가 xy제곱 뭐 이런 항이 있어야 되고 하여튼 뭐 그런 식이야. 그래서 이렇게 뭐 1차함수라면 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이런 형태로 나왔다는 건 fx는 2차식, 그것도 여기가 2라는 거는 최고차함 계수가 1인 2차함수란 거예요. 사람은 2였겠지? 그래서 얘는 이차함 계수가 1인 2차함수고 여기 x에 0 넣어보면 fx는 1이란 거 알 수 있잖아. f0은 1이란 거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fx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 이런 2차함수란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f'0이 뭐예요? 이게 a입니다. 지금 이 식에서.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놓고 a 값을 구하면 되는 건데, 그럼 f'x는 2x 더하기 a잖아. 이거 저 극한식에 대입해봐요. 그러니까 분모 이렇게 인수분해되고, 이거 얘 저기다 대입하면은 지금 분자도 인수분해되죠? 이렇게 인수분해되지. 이거는 14. 그럼 이제 1 넣으면은
2분의 a가 14란 거니까 어떻게 돼? a는 28.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였잖아. 그래서 답은 28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출제율은 옛날 평가원 기출이라 이런 비슷한 거 많이 나옵니다. 5분의 이거 꽤 많이 나와요. 5분의 3.5 난이도는 5. 글쎄 별로 어려운 거 같진 않은데 5분의 3. 26번도 한번 보자. 이것도 평가원 기출이네요. 이거는 뭐 숫자 안 바꾼 것 같은데 25번이랑 26번은 숫자 안 바꾼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 확실치는 않은데. 내가 옛날이라고 별로 옛날은 아니지만 한 3년쯤 전에 평가원 기출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본 적이 있거든요. 모든 문제 다 풀어봤거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뭐 고3, 육모, 구모, 수능 평가원 기출 나올 때마다 그거는 다 풀어보는데 좀 풀어본 지 몇 년 돼가지고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그 어렴풋한 기억상으로는 25번이랑 26번은 그 평가원 기출 원본 그대로인 것 같아요. 한번 보면은 최고차함계수 1인 4차 함수 fx에 대하여 f-1, 0, f1, f2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고 마이너스 1, f-1에서의 접선과 2, f2에서의 접선이 저 지는 오타네. 점 k, 0에서 만난다. f2k가 20일 때 f4k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저 f 지금 이 x값 주어진 내수 보면 마이너스 1, 0, 1, 2 이 x값들도 지금 공차 1인 등차수열을 이루잖아. 근데 지금 함수값들도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했지. 그러면 쟤들은 좌표평면에 찍어보면 일직선상에 있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점들마다 그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걔가 다 일정하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쟤들은 이런 일직선상에 있게 돼요. 이 뭐 직선에 대해서는 근데 전혀 아는 게 없으니까 뭐 y는 mx 더하기 n 대충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fx는 뭐 어쨌든 대강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fx에서 저 1차 함수 mx 더하기 n을 빼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얘랑 얘는 마이너스 1, 0, 1, 2의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얘에서 이거 빼면 그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0, 1, 2의 함수값이 다 0이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fx랑 마찬가지로 최고차함계수가 1인 4차 함수니까 얘는 x 곱하기 x 더하기 1, 뭐 x 빼기 1, x 빼기 2 이런 함수가 되겠죠.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y는 fx에서 점 마이너스 1, f-1에서의 접선과 2, f2에서의 접선이 점 k, 0에서 만난대. 근데 있잖아, fx에서 이거 뺀 함수를 생각하면요, 얘는 뭐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얘는 x는 2분의 1 중심으로 대칭이거든. 그럼 요 4차 함수 있잖아. 요 4차 함수에 그 마이너스 1과 2에서의 접선 있잖아요. 걔들은 fx의 마이너스 1과 2에서의 접선에서 다 n 뺀 거거든. 그래서 요 4차 함수의 마이너스 1과 2에서 이 접선을 생각하면 얘들 교점 x좌표는 fx에서 그 마이너스 1과 2에서 그 접선들 그 두 접선 그 교점 x좌표는 똑같아. y좌표는 똑같지 않은데 x좌표는 똑같아. 근데 그 마이너스 1, 2에서 접선 그 교점의 x좌표가 k라 했잖아.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거 지금 2분의 1 이거 x는 2분의 1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잖아. 마이너스라고 이 대칭인 점이잖아. 그럼 얘들 접선의 교점 좌표는 얼마가 되겠어? 2분의 1이 되겠지. K는 2분의 1이에요 이거. 그래서 K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뭐 그리고 F2K는 20이라 했으니까 F1은 20이란 걸 알 수 있네. 지금 fx는 그러니까 얘 더하기 mx 더하기 n이잖아. 그럼 fx의 그 2, f2에서 접선이 지금 k, 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 y값 0이란 거 이용해서 m하고 n 사이의 식 하나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f1이 20이라는 거 여기다 대입하면 당연히 또 m이랑 n 사이의 식 하나 더 나오겠지. 지금 미정계수가 두 개에 지금 식을 우리가 두 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당연히 그거 계산하면 mn이 나오고 우리 fx가 나와서 답이 나오겠다. 이게 예상이 되죠.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뭐 마이너스 1에서 해도 되고 2에서 해도 되는데 2에서 한번 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봅시다. f2는 얼마 나오죠? f2는 여기다 이동한 값이지. 2n 더하기 m이고
M이고 F'E는 얼마 나오지? 이거 미분하면, 이거 고백 미분법으로 미분하면은 나머지는 인원은 없어지고 요 부분만 남으니까 지금 미분계수는 6이고 요쪽에 M, 이거 미분하면 여기 M이 있으니까 미분계수는 M 더하기 6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럼 이제 X, 뭐 2,F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 빼기 얘는 이제 M 더하기 6 곱하기 X 빼기 2 뭐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지금 K, 0 그러니까 지금 2분의 1, 0을 지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요 얼마니 그러면? 그리고 아까 맞아 또 하나 F1은 20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M 더하기 N은 20인 거지? 그럼 M은 22, N은 2라, N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 F4K는 뭐가 되는 거죠? F4인데 저기다 4 넣으면 F4는 지금 F4가 뭐, 미안. K2분의 1이었지? F2죠? F4K는 F2인데, 그럼 저거는 이제 여기다 인원 값이랑 똑같지? 그럼 4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실제율은 이것도 옛날 평가원 기출이라 학교 프린트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옵니다. 한 5분의 한 3 정도? 난이도는 한 3.5? 넘어가자. 대충. 근데 시간이 별로 없네? 지금 몇 분이야? 51분? 그러면은 한 2문제? 그 정도만 풀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봅시다. 그러면 좀 넘어가서 31번 해보자. (31번) 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x,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곱하기 gx는 x 곱하기 x 더하기 3, 뭐 g0은 1, f1은 자연수일 때 g2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대요. 여기 0 넣어보면 g0이 1이기 때 g0은 1이고 우변이 0이니까 f0이 1이란 걸 알 수 있지. 뭘 1이야. f0은 0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F0이 0이니까 fx는 x를 인수로 가질 거고 얘는 뭐 gx는 있으니까 fx는 뭐 x 곱하기 hx, h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다. 뭐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 저기다 대입하면 hx 곱하기 gx는 x 더하기 3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러면 gx는 어떻게 돼? hx분의 뭐 x 더하기 3 이렇게 되죠. 언제? hx가 0이 아닐 때. 근데 이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은 x가 어떤 실수로 갈 때 저 우변의 극한값이 언제나 수렴을 해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럼 hx는 실수 전체에서 0이 안 돼야 돼. 근데 hx가 여기 분자는 마이너스 3으로,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0으로 가잖아. 그럼 hx도 마이너스 3일 때 0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hx는 2차 함수기 때문에, 그러면 x 더하기 3을 인수로 가지면은 나머지 1차 인수가 하나 더 있게 되거든. 얘가 x 더하기 3이든 x 더하기 3이 아닌 다른 인수든 하여튼, 그러면 그때 수렴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저 극한이. 그래서 hx는 얘가 저게 x가 어디로 갈 때든 무조건 극한이 수렴하려면 hx는 실수 전체에서 0이 아니어야 돼. 그리고 지금 g0이 1이라고 했잖아? 그럼 h0은 얼마죠? h0은 3이지. 따라서 이제 hx는
x, 이거 문제에 a 안 나오지? x제곱 더하기 뭐 ax 더하기 3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F1이 자연수라 했잖아? 근데 F1은 지금 1 곱하기 H1이라서 A 더하기 4거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큰 정수여야 돼. 뭐 정수라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역시 얘가 실수 전체에서 0이 안 돼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A는 그럼 루트 12, 마이너스 2루트 3에서 2루트 3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뭐 이걸 만족하는 최대의 정수 A는 지금, 그 G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G2는 지금 뭐예요? G2는 X 곱하기 2 곱하기 H2분의 지금 뭐 2 곱하기 뭐 5니까 H2분의 5. H는 얼마니 지금? G는 지금 2A 더하기 7분의 5잖아. 근데 이 범위에서 A는 정수기 때문에 A는 지금 뭐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 있게 되거든? 이 범위에서 얘는 반드시 양수가 되고, 그럼 이게 최대가 되려면 지금 분모가 최소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A가 마이너스 3일 때 최대값 5를 갖는 거죠. 그래서 G는 뭐 최대값 5를 갖는다. 뭐 알 수 있을 것 같고, 출제율은 이것도 평가원 기출인데 기출이 그대로인지 기출 변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문제도 잘 나오죠. 5분의 3.5 정도? 난이도는 글쎄 뭐 그냥 무난한 정도? 5분의 3? 한 2개 정도 더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상 얘들아 여기까지 해야겠네. 그래도 뭐 처음에 하려고 했던 문제들은 다 했으니까. 됐어. 오늘 그래서 같이 지금 시험 범위에 뭐 중요한 문제들, 좀 자주 나오는 문제들 같이 봤는데, 얘들아 오늘 수업한 거 어땠니? 이해는 잘 됐어? 얘들아 한 90% 이상 오늘 한 거 이해된 사람 좀 손 들어 볼래? 그냥 약간 이해도 좀 보게. 한 90% 이상 이해된 사람 손 좀 들어보자. 응? 왜 이렇게 소심하게 손을 드니? 그럼 한 80% 정도는 이해됐다 이러신 분들 좀 손 좀 들어볼래? 좀 많아졌네. 그럼 한 70% 이상은 이해됐다 이런 분들. 그렇군요. 얘들아 그럼 혹시 오늘 한 거에 반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볼래? 뭐 괜찮으니까. 한 명? 그럼 다른 분들은 반 이상은 이해된 건가? 얘들아 오늘 내가 여기서 해설한 문제들도 여러분 꼭 다시 풀어보고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문제들로 꼭 다 풀어봐.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각자 강의실에서 선생님께 여쭤보고. 얘들아 수고했어.